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교식입니다. 뷰티 인강 한경식의 뷰티 EBS 시간인데요. 오늘은 컨실러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커버가 왜 잘 안 되죠? 혹은 왜 자꾸 이게 오히려 더 자국이 남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컨실러를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는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파운데이션으로 가리기 어려운 부분을 가려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파운데이션만으로는 뭔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컨실러인데, 요즘은 컨실러가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종류도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컨실러를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컨실러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와 또 브러쉬와의 궁합, 브러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 하면 가장 좀 쉽게 떠오르는 아이들, 이제 리퀴드 타입 컨실러인데, 열면 팁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묽은 제형을 띠고 있고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하다. 그렇지만 막상 발라보면 파운데이션보다는 밀착력, 커버력 훨씬 더 높겠죠. 이런 리퀴드 타입은 넓은 부위 커버를 줍습니다. 이마나 여드름, 흉터, 넓은 부위에 있는 홍조, 기미나 주근깨 같이 좀 약간 퍼져 있는 잡티를 가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과의 궁합이 가장 좋은 건 이런 브러쉬들입니다. 컨실러 브러쉬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섀도우 브러쉬랑은 아예 달라요. 블러셔, 쉐딩 이렇게 건식 타입에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천연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유분감이 있는 컨실러라든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은 다 이렇게 인조모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컨실러를 묻히시는데, 묻힐 때도 중요한 건 이걸 전체를 다 묻히는 게 아니라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양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거의 묻을랑 말랑할 정도의 양이 적정한 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을 많이 묻히면 커버력은 높아지지만 밀착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리고자 하는 부위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두들기듯이 가려줍니다. 그라데이션이 필요한 부위는 펴발라주고 또 두들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양이 많으면 촉촉해지지만 이렇게 하면 살짝 매트해지거든요. 점점 매트하게 만들면서 피부와 하나로 밀착이 되게끔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어느 순간 반짝하고 살짝 빛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컨실러가 파운데이션과 피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딱 거기까지 두들겨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큐브 타입. 얘도 방금 보였던 리퀴드 타입이랑 거의 제형, 재질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예전에 파운데이션을 섞어 쓰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파운데이션이 톤이 나랑 너무 예뻐. 나 이 정도가 제일 예쁜데 커버력이 좀 아쉬워. 그런 경우에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에다가 컨실러를 소량 섞게 되면 제형감이 조금 더 되직해지면서 커버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사용하면 좋은 게 이런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애정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이건 헤라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스프레드 타입인데 얘도 일반적인 리퀴드 타입이랑 똑같아요. 얘는 보시면 봉이 약간 사선으로 생겼어요. 근데 용도는 비슷합니다. 얘는 닷 커버라는 이름인데 메탈로 돼 있어요. 보기에는 리퀴드 같지만 막상 바르면 굉장히 적게 묻어나죠.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정말 소량씩만 묻히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브러쉬, 요거는 굉장히 저렴한 화홍 브러쉬고 이게 네모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뾰족한 타입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브러쉬는 뾰족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소 부위들은 마찬가지로 3분의 2 정도 양을 듬뿍 묻히시고요. 양 조절. 이 양 조절을 할 때 브러쉬를 모아줍니다. 이렇게 얹듯이 가려줘야 잘 가려집니다. 양이 많으면 자국이 생겨요. 경계가 생기겠죠. 턱턱턱. 양이 너무 없으면 안 가려지죠. 적당량이란 걸 항상 이제 손등에다가 조절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위 얹어주시면 되고요. 거울을 보시고 너무 가까이 보고 가리면 오히려 잘 안 가려져요.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고 얼굴 전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큰 거부터 하나 두 개씩 가리다 보면은 깨끗해 보이는데 이 정도 순간이 가장 가리기가 좋은 순간인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높은 타입이 팔레트 타입입니다. 대부분의 팔레트들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네 가지의 색깔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브러쉬와 궁합이 가장 잘 맞습니다. 화방이나 문구점 가시면 이 브러쉬는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이런 팔레트 타입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해서 막상 묻으면 어설프게 묻히면 잘 안 묻습니다. 여기. 그래서 얘는 조금 세게 해야 이렇게 잘 묻어나요. 섞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컨실러를 왜 섞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 컨실러가 내 얼굴에 딱 맞으면 안 섞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컬러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쉐딩을 하게 될 경우 여기 튀어나와도 되는 부분과 어두운 외곽 부분은 컬러 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컨실러들은 밝음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베이지한 계열은 안정적으로 붉은기를 가리거나 약간 넓은 부위,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제품들은 기미 붉은기 가리려고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양 조절을 여기서 조색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등에다가 양 조절 충분히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되직하게 양이 많이 묻어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이 대부분에 컨실러가 묻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묻으면 아깝잖아요. 버린 양이 많아지니까. 마지막은 브러쉬 이렇게 모아줍니다. 원하는 곡소 부위에 마찬가지로 꼭꼭꼭 눌러서 펴바르듯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게 되면 잘 가려집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양을 적게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라인에서 가려줘야 커버가 잘 되고 또 오래 유지가 되는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베이스가 지저분해지지 않아져요. 베이스가 한동 깔려있고 이 위에 얘네를 정말 얇게 얹어주고 도포하듯이 얹어줘야 커버도 잘 되면서 베이스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맑아집니다. 컨실러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가 베이스가 좀 많이 텁텁해지고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양 조절만 잘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또 애정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요 팟 타입, 단지라고 부르죠. 단지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제품 나오고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제품이 원래는 예전에 슈에무라 아주 예전에 단종된 아이인데 제형은 다릅니다. 얘는 완전 뻑뻑한 하트 타입.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완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단종이 된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리퀴드 타입은 아무리 잘하고 양을 많이 발라도 이런 팟 타입, 단지 타입의 커버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물론 얘로 커버하기 좋은 부위가 있어요. 얘는 얘의 장점이 얘의 장점이 있지만 커버력 하나만 따지고 본다면 얘는 얘를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지 제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너무 감사했던 건 이렇게 국소 부위나 좀 필요한 부위에 가릴 수 있는 컨실러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활용도도 무궁무진합니다. 얘는요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잡티 웬만한 국소 부위 다 가릴 수 있어요. 심지어 넓은 부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넓은 부위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얘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브러쉬들이랑 궁합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네모난 브러쉬도 좋아합니다. 요령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묻혀서 양 조절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브러쉬 중간 정도나 3분의 2까지 듬뿍 묻혀줍니다. 적은 양으로 듬뿍 묻히라는 거지 많이 묻히라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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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이런 타입을 또 특징이 있는데요. 얘도 그렇고 팔레트 타입도 마찬가지인데 새 제품들은 겉에 코팅막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코팅막을 한번 벗겨내고 친다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다 벗겨내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에는 좀 많이 닦아내듯이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셔야 이 아이들 본연의 커버력이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바로 하면 커버가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벗겨내고 사용하시기 좋고요. 이건 저희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커버력이 조금 아쉬워 뚜껑을 열어놓고 좀 방치를 해요. 그러면 공기중과 얘가 접촉을 해가지고 조금 더 꾸덕해집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많이 문지를수록 얘가 뻑뻑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처음에 커버력은 굉장히 소프트했다면 계속 만져주고 사용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얘의 커버력은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그렇게 좀 오래 활용할수록 오히려 진가를 발휘한다. 펜슬 타입입니다. 이거는 장점이라면 일단 간편하다. 휴대성이 가장 좋다. 그래서 필요한 부위에 콕콕 찍어서 혹은 이렇게 문질러서 커버하기가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매트한 타입이죠. 펜슬은 아무래도 가리면 그 부분이 건조해져요. 예를 들자면 다른 부분이 막 광이 나거나 촉촉한데 거기 부분만 매트해지면 그 제형으로 좀 티가 날 수 있다. 이거 이외에도 컨실러의 종류 정말 요즘에 무궁무진하죠. 뭐 눌러 쓰는 붓펜 타입도 있고요. 에센스가 들어간 좀 촉촉한 타입의 컨실러도 있고요.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도 있고요. 컨실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지만 단점은 소비자들이 그래서 고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많은 컨실러 중에 난 뭘 써야 되지? 내 고민이 이건데. 근데 오히려 잘못된 컨실러를 사용하면 이 베이스의 완성도를 더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실러를 고르실 때 내가 과연 어디를 가리려는 거지? 나는 뭘 가리고 싶은 거지? 다크서클이야? 그러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 제품 필요 없어요. 다크서클에 맞는 내 다크서클 컬러를 커버할 수 있는 컬러감과 제형과 또 브러쉬 찾으셔야지 거기에 맞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촉촉한 타입, 리퀴드 타입도 괜찮고요. 좀 약간 수분감이 많은 타입 컨실러를 선택하셔야 맞습니다. 컬러는요, 내 피부톤보다 좀 어두운 걸 선택해야 맞습니다. 브러쉬는요, 내가 가리고자 하는 부위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해 맞습니다. 내가 다크서클 가리고자 하는 부위 정도의 사이즈,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가리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내가 가리고자 하는 사이즈, 작은 부위를 가릴 거예요. 나는 작은 기미나 주근깨 같이 이렇게 스팟 부위를 가리고 싶어. 그럴 경우엔 당연히 제형은 베직한
뻑뻑한 정도, 예를 들자면 뭐 요런 아이나 여기에 다 타입이나 이렇게 좀 커버력이 높은 아이를 골라야 될 것이고, 그 내가 가리고자 하는 스팟 부위보다 조금 한 단계 작은 브러쉬 선택하시면 거기 부분을 지그지그지 눌러서 다 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내가 가리고자 하는 부위, 컨실러 제형, 브러쉬, 궁합, 그럼 이제 거의 다 선택은 됐죠. 그 다음부터 톤의 문제인 건데, 톤은 말라보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말로 설명을 못 드려요. 톤은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 톤과 최대한 비슷한 톤. 기미주근깨도 원래 가리고자 하는 톤보다 좀 어두운 톤을 잘 가려줍니다. 붉은기는 여드름. 근데 그걸 가리려고 할 때는 옐로우 계열을 가려줘야 붉은기를 또 중화해 주거든요. 나머지는 피부톤과 맞추시면 웬만하면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컨실러 종류와 활용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브러쉬가 너무 많죠. 처음부터 많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두 가지 정도만 구매하셔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눈 밑 다크서클 가리기도 굉장히 좋고요. 넓은 부위 바르기도 좋고요. 웬만한 부위는 다 커버 가능합니다. 처음에 컨실러를 배우고 접근을 하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두 개 정도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모델을 불러서 정말 활용법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를 어떻게 어느 부위에 쓰면 좋은지 가볍게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은 부위, 여기 약간 홍조가 살짝 있어요. 홍조는 붉은기가 있는데 홍조 컨실러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양을 적게 덥니다. 브러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이세요. 그리고 넓은 부위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다지듯이, 그래서 양을 최대한 줄인 양으로 얘를 두들겨서 밀착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따로 붉은기가 없어도 컨실러 작업을 해주면 좋은 위치인 게, 여기 부분이 팽창돼 보이고 튀어나와 보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앞광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는 효과도 있고,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컨투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브러쉬를 또 활용할 때 제가 이렇게 넓적한 브러쉬를 선호하는 이유는, 넓적한 브러쉬는 이렇게 눌러줄 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여드렸던 닷 커버입니다. 근데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걸 선택을 했어요. 이제 작은 부위를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최대한 줄입니다. 이렇게 얹어주듯이 가려줍니다. 이렇게 가리게 되면 잡티가 어디 있었지 할 정도로 가려져요. 관자놀이 부분에 요런 잡티도 가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거는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약간 중화시켜준다. 잡티가 눈에 도드라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크게 잡티가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점은 보여야 베이스가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기 싫은 점이 아니라면 가리지 않고요. 파운데이션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터치해듯이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쓸어주듯이만 가려주셔도 이게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입니다. 컨실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활용하면 피부가 훨씬 더 매끈해지고 예뻐진다. 이 반대쪽도 파운데이션 깐 거거든요. 아마 완성도 차이에서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컨실러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컨실러야말로 정말 내가 공을 들인 만큼 결과를 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많이 공부하시고 좀 연습하셔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베이스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